자, 추정 들어가 볼 거야. 추정. 추정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 문제는 되게 쉬워. 근데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워. 어제도 얘기했듯이 나는 열심히 앞에서 설명할 텐데 너네는 오늘 하는 내용에 반도 이해를 못하고 갈 수도 있어. 알았지? 근데 걱정하지 마. 문제는 풀려. 알았지? 문제는 풀려. 내용이 개념이 이해 안 가더라도 문제는 풀리는 파트니까 잘 따라와.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 부산 표준 편차를 조사를 했었어. 어디서? 표본 공간 안에서.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집단 안에 있는 녀석의 평균 부산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전체 집단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엄마 집단에서 모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그 모 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모 평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스몰 m을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의 분산을 모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거고 모 표준 편차야. 를 시그마로 쓸 거야. 자, 우리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앞에 모자 붙여가지고 그냥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원래 있던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알지? 자, 그런데 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래. 왜? 자료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자료가 몇 개 없긴 한데, 자,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으면은 우리가 조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자, 뭐가 많이 드냐면은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돈이 되게 많이 들어.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데 전 국민을 다 조사하지 않아. 이제 몇 명 정도 조사하냐면은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를 조사해. 그럼 전국에서 1000명 중에서 1500명 정도를 조사할 때 드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 얼마 될 것 같아? 찍어봐. 1500만 원? 10억에서 20억이 든대. 알지? 1500명 조사하는데도. 알지? 20억 가까이 드는 거야.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 천문학적으로 들어.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전 국민을 다 조사할 수 없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는 거야. 절대로. 알지? 절대로 조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 방금 했던 것처럼 15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일부분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야. 알지? 자, 그 일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자, 그럼 이 표본 안에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원소들 하나하나를 x1, x2 똥똥똥똥 해서 xn 할 거야. 즉 원소의 개수가 n개인 표본을 뽑을 거야, 내가. 알지? 그 n개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지? 표본의 크기는 n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n개의 원소를 뽑았으니까. 알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모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알지? 자, 이렇게 표본을 뽑는 방법에는 일단 임의 추출을 할 거야. 표본을 뽑는 방법은 임의로 추출할 거야. 눈 감고 아무거나 뽑아주겠다고. 알지? 특정 지역에서만 뽑지 말고.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산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기 이재용 사는 동네에서만 막 조사를 해. 그러면 막 어마어마해지겠지. 그치? 그렇게 안 하고 막 임의로 추출하겠다고 아무 데서나. 그치? 눈 감고 아무거나 추출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임의 추출을 하고. 자, 임의 추출을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뭐냐면 내가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게 여러 번 뽑힐 수 있어. 알지? 비복원 추출은 뽑고 확인하고 버리고 뽑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게 뽑히진 않을 거야. 오케이?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복원 추출입니다. 알지? 비복원 추출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네 어마어마해져. 그래서 복원 추출만 거의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복원 추출에서만 본다. 근데 구별하지 않을 거야. 알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할 거야.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개를 뽑았을 때 이 안에서의 평균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정세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쓸 거면 x바 하고 써줄 겁니다. 얘는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 하나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알지? 이 표본은 평균.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x1도 더하고 x2도 더하고 쭉 해서 xn까지 싹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우리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글쎄, 평균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 표본 분산 해가지고 나와. 표본 분산은 s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자,
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 평제인데 그 전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치? 그래서 편차는 뭐야? 각각 별량에서 요 녀석의 평균 x바를 빼고 제곱할 거야. x2에서도 x바 빼고 제곱할 거야. 쭉 해서 xn에서도 x바 빼고 제곱할 거야. 그런 다음에 평균이니까 몇으로 나눠줄 거야? n으로 나눠줄 거야.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n으로 나눠주지 않고 n-1로 나눠줍니다. 왜 n-1로 나눠주냐? n-1로 나눠줘야지만 표본 분산이랑 무분산이랑 연관성이 생기더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아직도 통계라는 파트를 수학에 집어 넣을지 안 넣을지 아직도 논란이 많아. 알았지? 오케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 얘 때문에. 왜 얘는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본분산이라는 용어랑 표본분산 구하는 방법은 너네한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절대로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아. 알았지? 오케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 알았지?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쫙 이렇게 수학 보면서 딱 한 번 봤어. 표본분산 나온 거. 사설 모의고사에서. 알았지? 평가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 학교 시험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아. 알았지? 오케이? 얘는 안 나온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 돼. 알겠지? 표본 분산.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이 녀석의 루트 취해서 그냥 S 하고 쓸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만 놀 거냐면은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알겠지?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자, 이제 표본 평균 가지고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모집단 안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써있는 자료가 있어. 그치? 물론 이거 적으니까 여기서 평균부산 표준편차 찾는 것도 어렵진 않아. 그치? 하나 뽑았을 때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이 될 거고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이 될 거라서 자, 평균 찾아볼 거야. 평균 찾아보면은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2하고 나오고 분산 찾아볼 거야. 자, 제평 평제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 4, 9에 대한 평균을 찾아줄 거야.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에서 평균의 제곱 4 빼서 계산하자. 14, 3분의 14에서 3분의 12 빼니까 3분의 2가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가 생겼는데 자, 여기서 나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과 이 녀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표본을 뽑을 거야. 표본을 뽑을 건데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을 겁니다. 그치? 그럼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 크기가 2짜리니까 원소가 몇 개 있을 거라고? x1과 내가 찾고 싶은 표본에는 집합으로 x1이라는 원소랑 x2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야, 표본은. 그치? 표본은.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항상 복원 추출을 할 거라고.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돼. 오케이?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되면은 x1이 될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 경우고 x2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 경우라서 내가 구성할 수 있는 표본은 총 9가지 종류의 표본이 나와. 알겠지? 자, 무슨 얘기야? 1, 1로 구성된 표본 x1, x2에 대해서 1, 1, 2 있는 표본 하나 1, 2가 있는 표본 1, 3이 있는 표본 2, 1이 있는 표본, 2, 2가 있는 표본, 2, 3이 있는 표본, 3, 1이 있는 표본, 3, 2, 3, 3이 있는 표본에 가서 총 9가지 종류의 표본이 나올 거라고. 알았지? 그때 각각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이 녀석의 표본 평균 따로, 이 녀석의 표본 평균 따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x1이 될 수 있는 게 1, 2, 3이고 x2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이니까 각각의 평균을 여기다가 작성해 보면은 1, 1의 평균이니까 1이고 얘 평균은 2분의 3이고 얘 평균은 2가 될 거야. 맞지?
얘 평균은 2분의 3이 되고 얘 평균은 2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2 되고 2분의 5 되고 3하고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자, 헷갈리는데 잘 봐. x 바라는 값 자체가 1, 2분의 3, 2, 2분의 5, 3이라는 확률 변수를 가져버려. 오케이? 1부터 3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2분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따로따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잖아. 확률 변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맞아? 그래서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그럼 총 9가지 경우 중에서 1이라는 확률 1이라는 표본 평균이 나오는 경우가 몇 분의 몇인 거야? 9분의 1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의 라지 X가 X가 될 때의 확률이 9분의 1이야. 자, 2분의 3이 되는 거는 9분의 2고, 자, 2가 되는 거는 9분의 3이 될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는 다시 9분의 2가 되고, 3이 되는 거는 9분의 1이 될 거라고. 맞아요. 전체 합이 1 되는 거 맞네. 됐지? 일단 돼요? 일단 돼. 일단 됐어. 자, 그래서 이 녀석에서 평균을 찾아볼 겁니다. 됐지?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녀석의 평균을 찾아볼 거야. 잘 봐. 이 녀석의 평균은 뭐라고 쓸 거야? 2의 확률 변수가 x바니까 x바하고 써줄 거야. 얘 뭐요? 읽어보면 표본 평균이야? 아니야. 얘 표본 평균 아니야.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알지? 표본 평균은 x바가 표본 평균이야. 그럼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알지?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위해서 해보자. 9분의 곱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 하면 2하고 나와. 계산 되게 빠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찾아볼 거야. 뭐라고 읽어줘?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분산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분산은 얘야. 표본 분산은 뭐야? 하나의 표본을 잡았을 때 이 안에서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런데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줬을 때의 분산인 거야. 표본 분산이랑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알겠지?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분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해? 제평, 평제로 계산해. 오케이. 자, 그래서 9분의 요거 제곱해가지고 쫙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와. 1이 나와. 그치? 계산 되게 빠르지? 그치? 암산 쩔어. 자, 시그마 x바는 뭐냐면은 여기다 그냥 루트 치면 됩니다. 루트 3분의 1. 오케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아봤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원래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자, 모집단의 모 평균이 m 모 분산이 봤어? 모 분산이 시그마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 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았어. 이제 표본을 뽑았어. 그랬을 때 각각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그치? 내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야.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야. 이제 그럼 얘는 뭐랑 같아지면 모집단의 평균이랑 항상 같아져. 그치? 모집단의 평균이랑 항상 같아져.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되냐면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아져. 알았어? 표본 분산이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알았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았어?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그래서 이 관계식은 꼭꼭꼭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야. 표본 평균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거 가지고 별표 좀 쳐놓고 갈게. 쭉쭉쭉쭉. 166페이지에서는 별표 쳐놓을 거 없어. 넘어가 버릴 거야. 그 뒷페이지 168페이지로 가자. 맨 위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나왔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요 녀석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야. 맨 위에.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가 나오네. 자, 그 중에서 뭐만 우리가 가지고 놀 거라고? 표본평균만 가지고 놀 거라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는 안 나와. 표본평균에다가만 별표 쳐놓고. 그 바로 위에 x바, s제곱, s하고 나와있지. x바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s제곱이랑 s는 안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68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 설명 박스 칸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외우는 거야. 방금 했던 요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했던 요 내용이야.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더 풀어볼게. 자, 일단 앞에 있는 필수 1번,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표본조사를 하는 거는 자료가 너무 많거나 할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는 거야. 이제 자, 기억. 건전지의 수명조사. 건전지 수명 조사하겠다고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다 수명 한번 찾아볼 거야? 안 되잖아. 그럼 뭐 팔아먹고 살아? 그지?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기억은 표본 조사를 해야 되고. 자, 니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조사. 뒤에 총조사 나왔네. 다 조사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야. 그지? 자, 딕은 우리 반 학생들의 거주지 조사. 우리 반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조사하면 되지 뭐. 그지? 거주지 조사 다 조사할 거고.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 당도 조사하겠다고 과일 다 찔러봐? 안 되잖아. 그지? 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표본 조사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필수 2번 볼 거야. 필수 2번. 1, 2, 3, 4, 5 각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1, 2, 3, 4, 5 중에서 한 개씩 복원 추출할 거야. 자, 그러면은 x1, x2, x3이라는 3개를 우리가 3개의 표본을 뽑아준다라는 거지.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표본을. 그럼 x1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라고? 5가지 경우. 복원 추출이니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을 거야. 그러니까 x2가 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x3도 5가지 해서 총 125가지의 표본이 나올 거야. 이제 125가지의 표본. 자, 두 번째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자, 그럼 x1, x2, x3에서 비복원 추출은 뭐 하는 거라고? 뽑고 버리는 거라고. 그제? 자, 그래서 처음에 뽑아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 두 번째는 4개, 세 번째는 3개 나오겠네. 그래서 120가지 하고 나올 거야. 아닌가? 60가지 하고 나올 거야. 자, 3번. 동시에 3개를 추출. 자, 동시에 추출하는 거니까 얘는 컨비네이션 쓸 거야.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에서 10가지 경우 나오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거 계속 설명 이어갈 거야. 이제 뒤에 있는 거 계속 설명 이어갈 겁니다. 자, 168페이지까지 별표 쳐놨어.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로 들은 거 이용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한 번만 더.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엄마 집단이 0, 2, 4, 6 하고 나와 있어.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씩 나와 있대. 합이 1로. 자, 그 상태에서 요 모집단의 평균 한번 구해볼 거야. 모집단의 평균은 4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하고 했으니까 3하고 나올 거고. 자, 분산 찾아볼 거야. 재평평제 할 거야. 0, 4, 16, 36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4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36에서 평균의 제곱 9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0, 56, 14. 14 마이너스 9니까 5가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줄 거야. 그러면 루트 5가 표준 편차하고 나오겠다.
자, 여기서 뭐를 뽑을 거냐면은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아줄 거래. n이 2짜리인 표본을 뽑아줄 거야. 복원 추출로 뽑아줄 겁니다. 이제 복원 추출로. 자, 그랬을 때 x1과 x2가 될 수 있는 값들이 각각 0, 2, 4, 6, 0, 2, 4, 6이 나올 거고. 그치? 각각에 대해서 표본의 평균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무슨 얘기야? 요 가로줄, 세로줄이 0, 0이라는 표본이 뽑혔을 때 표본 평균을 써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0, 0의 평균 0, 0의 평균 1, 2, 3 하면 되고 얘도 1, 2, 3, 4, 2, 3, 4, 5, 3, 4, 5, 6 이렇게 나오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윤석의 표본 평균 x바가 0부터 6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 자, 그래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따로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0, 1, 2, 3, 4, 5, 6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자, x바가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을 밑에 써줄 거야. 자, 총 16개 중에서 자, 0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6분의 1, 1이 나오는 건 두 가지.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하고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린 결과 알고 있잖아. 맞아? 결과 알고 있어.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가 항상 같을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항상 같을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찾아줄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될 거라고?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게 될 거라고. 그래서 2분의 5.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거야? 여기다가 루트 칠한 루트 2분의 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계산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듯이 모집단이 뭔가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준 표본 평균들도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어. 제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어.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치?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표본 평균으로 만들어진 이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평균은 뭐가 돼? 모집단이랑 똑같을 거고, 분산은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모양이 될 거라고. 알겠어? 자, 두 번째, x바가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 상태에서 표본이 내가 충분히 크게 뽑으면 몇 개 이상? 20개 이상. 그치? 충분히 크게 뽑으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냐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할 거야. 왜? 나는 예를 들느라고 표본 2개밖에 안 뽑았는데 실제로 너네는 표본 뽑을 때 20개 이상 뽑아줄 거야. 알지? 50개, 100개 이렇게 뽑아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뒷페이지 보자. 370페이지, 370번 봐줄 거야. 아, 맞다. 별표 쳐야 되는데. 자, 169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 해가지고 방금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항상 뭘 따를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를 거라고. 별표 3개만 쳐놓고 지나갈 거야. 알았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은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고. 자, 그 뒷페이지 문제 풀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뭐 이렇게 문제 많어. 하긴 많지. 자, 370번부터 차근차근 볼게. 아니야. 370번, 71번, 7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알았어? 자, 필수 3번에 갈 거야. 필수 3번.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대. 확률 분포 적어보고 가면 1, 2, 3 B의 x가 x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합이 1 하고 나왔어. 그치? 자, 여기서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 자, 크기가 4짜리야.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찾으시오라고 이랬네. 자, 크기가 4짜리인 집단?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뽑았어, 지금. 크기가 4짜리인. 크기가 4짜리인 표본 뽑으면 우리 방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못 풀어. 그치? 왜 못 풀어? 왜 못 풀어? 자,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치? 자, 내가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뽑는 거니까 원소 4개를 뽑아줘야 돼. 그치?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원소 몇 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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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보건 추출할 거니까 곱하니까 몇 개 나와? 81개 나와. 그러니까 표본이 몇 개야? 81개야. 그치?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 못해. 그치?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오케이. 그래서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모집단이 훨씬 간단하잖아. 표본 평균보다. 그치?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냥 찾아주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겁니다.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 찾자. 모집단의 평균 EX는 4분의 2라고 쓸 거야.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2하고 나오고. 자, 모집단의 분산은 4분의 1, 4, 9에 대한 평균 찾는 거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9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줄 거야. 그래서 18, 2분의 9에서 4 빼는 거니까 2분의 2라고 나오네. 그치? 자, 그걸 이용해서 크기가 몇 짜리? 4짜리인 걸 뽑았어. 그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될 거라고? 정신 차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될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을 거라고. 항상.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될 거라고? 모집단의 분산 2분의 1을 뭘로 나눠줘?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8분의 1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끝내면 돼. 자, 그 다음 필수 4번으로 가보자. 필수 4번. 자, 필수 4번 별표 3개, 필수 5번 별표 3개.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생활 문제처럼 쭉 장황하게 문제가 긴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너네가 뭐만 체크하면 되냐? 어떤 게 모집단인지 어떤 게 표본인지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 정도만 파악하면 돼. 이제 자, 보니까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처음에 써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짜리를 따른대. 자, 이거는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야? 모집단 알려준 거야. 그렇지? 아직 안 뽑았잖아. 자판기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모집단 알려준 거야,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이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 150의 몇 짜리? 5의 제곱짜리.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 5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5니까 분산은 2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몇 개를 임의로 추출했대?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대. 100개니까 뭐가 100이라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그래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한 거야.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100인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100. 자, 그렇게 되면은 요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당연히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있으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고 있을 거라고. 평균은 뭐가 되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지고. 그치? 분산은 뭐가 될 거야? VX 받는 뭐가 될 거야? 모집단의 분산을 뭘로 나눠줘?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 그치? 그래서 약분하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작성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이렇게 작성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 100개 음료의 평균이 즉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일 확률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이제 뭐 하면 돼? x바가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확률 구하는 거야. 뭘로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 우리의 표준화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P에 149에서 뭐 빼? 평균 150 빼고 뭘로 나눠줘?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눠주라고. 그치? x바에서도 150 빼고 2분의 1로 나눠줄 거고 151에서도 150 빼고 2분의 1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P에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 확률 구하는 거라서 그래프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 구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확률 2배 하면 되겠네. Z가 2까지. 자, 0부터 2까지 확률 읽어주니까 0.477이래. 0.477이 0.4 4 5 9 9 5 4 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어떡하냐? 하나도 몰라서. 자, 뒤에 필수 5번 갈 거야. 필수 5번. 자, 필수 5번도 똑같은 형태 문제야. 필수 5번도 똑같은 형태 문제입니다.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야? 모집단의 분포를 알려주고 있네. 아직 추출이라는 작업이 안 들어갔으니까 알려준 건 전부 다 모집단의 분포야. 자, 그래서 모집단이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18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자, 거기서 몇 명을 추출했어? n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치? 자, 그러면은 x바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그치? 평균이 몇 자리?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고 분산은 몇 자리? 모집단의 분산 16을 크기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치면 되지. 루트 n분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맞아. 루트 n분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래? P의 x바가 17부터 19 이하일 확률이 0.8664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표준화시켜서 계산할 거야. 17에서도 평균 18 빼주고 루트 n분의 4 나눠줄 거고 x바에서도 18 빼주고 루트 n분의 4 나눠줄 거고 19에서도 18 빼주고 루트 n분의 4로 나눠줄 거야.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건 z라고 써줄 거고 앞에 있는 거는 4분의 마이너스 루트 n부터 z가 4분의 루트 n 사이 하고 나오겠지? 맞아.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0을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 양쪽 대칭적으로 생긴 거 뭐야? 확률 찾는 거라서 2배의 P의 Z가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치? 걔가 0.8664 나온댔으니까 P의 Z가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를 확률이 뭐가 돼? 2로 나눠주면 0.4332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0.4332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 있어? 1.5네. 그치? 즉 무슨 얘기야? Z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1.5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4분의 루트 n이 1.5, 루트 n이 6, n이 36.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큰 틀은 어제 했던 거 연장이야. 알겠지? 어제 했던 거 연장이야. 자, 밑에 있는 거 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다음으로 가보자. 자, 혹시 푼 것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시오? 딱히 없시오? 자, 174페이지로 갈 거야. 174페이지.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하고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모비율이란 얘기가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자, 모비율. 자, 모비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 성질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P라고 나타낼 거야. 이제 스몰 P라고 나타낼 거야. 자, 밑에 예를 들면 자, 어느 도시 10만 명 중에서 혈액형 O형인 사람이 3만 명일 때 혈액형 O형인 사람의 모비율은 10만 분의 3만에서 0.3 하고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비율,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게 모비율이다. 결국 확률이랑 같은 얘기야. 확률. 자, 그럼 이제 표본 비율은 자, 모비율. 그러니까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뭐 할 거라고?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줄 거라고. 그래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줄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표본 안에서 여기 모집단에서 나왔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야.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거를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표본 비율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이제 그래서 p hat 하고 읽어줘. 이제 p hat 모자처럼 생겼지? p hat 오케이? p hat 하고 읽어줍니다. 자, 그렇게 나타낼 거고 자, 2번에서 이제 p hat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n분의 x 하고 계산을 할 거래. 그치? 자, 그래서 어떤 표본 안에서 뭐야? 일어날 확률은 전체 표본의 크기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경우의 수 해가지고 계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p hat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고 가지 모비율은 이렇게 나타내고 표본 비율은 p hat 하고 나타내고 얘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 정도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으로 가볼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똑같이 찾아줄 겁니다. 아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럼 표본 비율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은 자, 결국 표본 비율, 모비율, 표본 비율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 확률을 의미해, 확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원소 하나하나 뽑았을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P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P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내가 크기가 N짜리인 걸 뽑아놨으면은, 그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가 되는 거니까. 맞지? 자, 이 녀석은 뭐를 따르고 있어? 이항분포에 N의 P짜리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N의 P짜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평균은 뭐가 될 거고 NP가 될 거고 분산은 뭐가 될 거고 NPQ가 될 거고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거야? 루트의 NPQ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P 햇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고 싶어서 그새 P 햇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을 표현할 겁니다. P 햇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X를 N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E의 P 햇은 결국 E의 N분의 X를 계산하는 건데 자, 평균은 곱해져 있는 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대서 N분의 1의 2의 X. 자, 근데 2의 X가 뭐라고? NP라고. 맞아. 그래서 약분되면 P 하고 나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랑 똑같아.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치?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분산 찾을 거야. P 해 찾아주면은 요 녀석도 V에 N분의 P가 아니지. X 하고 나와서 N 제곱해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N제곱분의 1의 V에 X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근데 V의 X 뭐라고? 요 녀석이라고. 그치?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N분의 PQ 모양으로 나오네. 오케이. 조금 달라. 이 파트가. 자, 표준 편차는 뭐 나오겠어? 저 여기다가 루트 취한 루트의 n분의 pq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그래서 17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이 박스 칸에다가 별표를 좀 많이 쳐놓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가면 표본 비율의 분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표본 평균의 분포랑 똑같아. 자, 모 비율이 P인 모집 단위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은 P 햇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몇 개 이상이면 20개 이상이면은 오케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은 뭐가 되고 P가 되고 분산은 뭐가 되고 요거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필수 6번부터 차근차근 볼 거야. 필수 6번.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개념은 헷갈리는데. 자, 차량 40%가 썬루프를 했대. 자, 그 중에서 96대를 임의로 추출해서 48대 이상 썬루프를 설치한 차량일 확률. 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만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글쎄 비율만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모 비율과 표본 비율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 계산해 볼 거야. 자, 40%가 썬루프를 설치했대. 그럼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야? 썬루프를 설치한 녀석이 즉 P가 100분의 40, 10분의 4, 5분의 2라고 지금 알려준 상태야. 그치? 거기서 크기가 96짜리를 표본을 뽑았어. 그랬을 때 48대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표본 비율 P 해시 96분의 48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라고. 그치? 오케이? 요 표본에서의 비율이 96대 중에서 48대 이상일 확률인 거니까 96분의 4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래서 살짝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P 해시 2분의 1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96대를 뽑았으니까 어디 보자. P 햇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2의 P 햇은 뭐랑 같댔어? P랑 같댔어. 그래서 5분의 2에 또 V의 P 햇은 뭐가 된댔어? N분의 PQ 된댔어. 즉 96분의 여기서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하고 된다. 소수로 하자. 0.4 0.4 곱하기 0.6 된다. 맞지? 자, 그러면은 96분의 0.46 24니까 대충 약분하면은 4분의 0.1? 맞아? 그치? 그래서 나눠주면 몇이요? 0.025 하고 나오겠네. 맞지? 이게 분산. 맞지? (0.01인가) 01이네. 0.0025.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0.05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아요. 오케이. 0.4에. 자, 결국 얘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제 표준화 시켜줄 거야. P 해서 뭐 빼? 평균 0.4 빼고 뭘로 나눠줘? 0.05로 나눠준 게 0.5에서 0.4 빼고 0.05로 나눠준 거 이상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Z로 고쳐줄 거고 0.1을 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0을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확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0.5 빼기 0.477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대. 그래서 0.0228 하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비율 가지고 우리 정규분포 만들어서 계산해주는 방법이야. 되게 작은 소수 계산이기 때문에 귀찮긴 한데 이제 해보면 돼.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두 문제 풀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추정 들어갑시다. 추정. 모평균의 추정부터 한번 해볼 거야. 모평균의 추정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자, 우리한테 뭘 줬어? 모집단을 줬어. 그치? 모집단을 준 상태에서 자,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줬을 때 자, 모집단을 우리가 다루기가 힘드니까 표분을 뽑았다고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았을 때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이 두 개는 안 할 거라고 맞아?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표본 평균 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 낼 거야. 그치? 자, 좀 전까지 했던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완전히 똑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거야. 표준 편차는 루트 취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라고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도 해봤듯이 크기가 1, 2, 3짜리 3개만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개짜리만 뽑아봐도 평균이 표본이 몇 개가 나와? 9개가 나와. 그치? 그 9개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9개의 평균을 찾는지 그냥 여기서 평균 찾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찾는 건 불가능해. 그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찾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는 표본 하나만 가지고 이 9개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그치? 요 하나만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을 해낼 겁니다. 그치? 표본 이 9개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표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을 해낼 거야. 추측을. 알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을 해낼 거야. 자, 그거를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교대부고 애들이 많으니까 교대부고 전체 2학년 학생 평균 키를 찾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치? 보건선생님이 귀찮았나 봐. 일반 애들만 조사하는 거야. 그치? 일반 애들만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 키가 170 나왔대. 그치? 평균 키가 170 나왔어. 자, 그럼 일반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해서 전체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다른 반에서 막 키 되게 큰 애, 되게 작은 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교대부고 전체 평균 키가 170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 그치?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교대부고 전체 평균 키를 m이라고 했을 때 일반 평균 키만 가지고 이 m을 추측을 해낼 거라고. 그치? 자, 그런데 170을 가지고 이 m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고? 절대로 없다고.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m이 170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치? 대충 애들이 고만고만 하겠지 뭐 라는 생각에 모집단의 평균, 즉 교대부고 2학년 애들의 평균 키는 대충 167에서 173 정도 될 것 같아. 일반 평균 키가 170이니까. 그치? 여기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한 거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조금 믿을 만한 얘기가 되지. 그치?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조금 더 범위를 키웠어. 165부터 175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얘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얘 밖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아우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돼.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범위로 나와져 있는 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좀 전에 얘기했던 믿을 만한 얘기잖아 했던 거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얘보다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얘기니까 신뢰도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신뢰도가 커지면 뭐야? 구간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거야. 알지? 그러면 신뢰도가 커지게 될 거야. 자, 얘보다는 163부터 178 사이야 라고 하는 게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알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귀찮았나 봐. 야, 110부터 210 사이야. 이렇게 해버렸어. 그치? 그럼 완전 믿을 만한 얘기야.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그치? 모집단의 평균이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근데 의미 있는 자료야? 의미 없는 자료야. 그치?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최대한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야 돼. 그치?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야지만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대신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뭐가 줄어들어? 신뢰도가 줄어들어. 못 믿을 만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신뢰도는 최대한 키우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신뢰 구간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치? 자,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구간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신뢰도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줄 텐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가 신뢰도 95%랑 99%를 제일 많이 사용해. 알지? 그럼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알지?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평균이 여기 있어. 알지? 모평균이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내가 아까 표본 뽑았을 때 표본 되게 많이 나왔잖아. 알지? 그 표본 중에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이 여기 있더래. 알지? 첫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구간을 만들어줬더니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 있어. 오케이? 다른 표본을 뽑았더니 그 표본 평균이 여기 있어. 여기보다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똑같은 길이의 구간을 이렇게 준 거야. 알지? 그럼 얘도 이 안에 있어. 자, 다른 집단을 찾아봤더니 여기쯤 있다래. 그래서 살짝 끝에 걸치게 이렇게 있었어. 얘도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모집단의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표본을 뽑았더니 여기 있어가지고 표본 평균에서 모집단의 평균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신뢰도 95%라는 얘기네. 알겠어요?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어떻게 줬어? X바에서 일정한 숫자 빼주고 일정한 숫자 더해줘서, 그치? X바에서부터 양쪽 대칭이 되게끔 구간을 만들어준 거야. 그 길이를 내가 K라고 할게. 그치? K라고 할게. 자, 그럼 신뢰도 95%로 추정했다라는 얘기는 X바랑 모집단의 평균 사이의 길이가 K보다는 짧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약간 돼? 오케이. 자, 그래서 95%라는 얘기는 X바랑 모집단의 평균 사이의 차이가 K라는 길이보다는 짧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저 K 값이 뭐가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P의 X바 빼기 M-X바라고 할까? M-X바 절대값이니까 거꾸로 빼도 상관없어.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니까. 그치? 자, P의 일단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하자. X바 마이너스 M이 K부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일 확률이 0.95 하고 나오겠네. 맞아.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런데 X바에서 M 빼주니까 뭐랑 비슷해? 지금 표준화해주는 과정이랑 살짝 비슷해. 그치? 자, 요 X바는 지금 뭐를 따르고 있는 거야?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그치? X바에서 M 뺐으니까 요 표준 편차로만 나눠져 버리면은 표준화 되는 거게 되겠지? 그치? 표준화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P의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K
그거일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운데 거를 Z라고 바꿔주면은 P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K 루트 N부터 Z가 시그마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0.95야. 그치?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가 대칭인 구간이니까 얘는 2배 0부터 Z가 시그마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0.95라서 결국 P의 Z가 0부터 시그마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몇이라고? 0.475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쓱 보고 확률이 0.475가 나오는 요 값 읽어주니까 뭐였냐면은 1.96이더래. 그래서 얘가 1.96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시그마분의 K 루트 N이 1.96 나와. 그래서 나눠져 버리니까 K가 뭐가 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신뢰 구간은 뭐라고? X바에서 K만큼 빼준 값부터 X바에서 K만큼 더해준 값 사이 범위가 신뢰 구간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신뢰 구간은 M이 X바 마이너스 K부터 X바 플러스 K 사이에 있어.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신뢰 구간이 될 거고, 그때 K 값이 얘라고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결국 95%로 추정해준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라고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95%로 추정해준 신뢰 구간입니다. 알겠어요? 신뢰 구간. 오케이.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외우는 거. 자, 이제 99%도 많이 사용 안 됐어. 99%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99%는 여기가 0.95가 아니고 뭐면 되겠어? 0.99면 되겠어.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0.999, 여기가 0.999, 여기가 0.999, 여기가 0.99니까 2로 나눠졌을 때 여기가 0.495면 되겠다고. 그치? 그때 요 값을 읽어주면은 2.58이더래. 그치? 2.58이야. 자, 그래서 어디 갔어?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니까 어떤 값이 달라졌어? 이 앞에 곱해주는 값이 달라졌어. 그치? 전체적인 형식은 완전 똑같아. 신뢰도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진 거야?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달라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1.96 곱한 거보다 2.58 곱한 게 좀 더 길 거 아니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맞지? 그래서 얘가 신뢰도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아볼 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자, 99%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얘에서 얘 빼주니까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5%는 1.96, 99%는 2.58 곱해주는 거야. 근데 1.96이라는 숫자, 2.58이라는 숫자는 너네는 안 외워도 돼. 왜? 문제에서 줄 거거든. 맨 뒤에 단 해놓고 줄 거야, 항상. 그치? 단 해놓고 줄 거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형식 자체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치? 신뢰 구간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조심해줘야 될 게 가끔 학교 시험에서 이 숫자를 2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 너네 계산 편하라고. 그치? 그런 때만 좀 조심해주면 돼. 그치? 1.96이 아니고 2로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만 살짝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근사치로. 자, 그래서 별표 좀 쳐놓고 갈 거야. 180페이지. 박스 칸에 방금 했던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나와 있네. 거기다가 별표 한 3개쯤만 쳐놓고.
앞에 곱해진 숫자까지 외워주면 좋은데 뭐 숫자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요 형식은 외워주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형식은 외워주고 있어야 되고. 자, 181페이지 실내 구간의 길이 나와 있네. 실내 구간의 길이에도 별표 한 3개쯤만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실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하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못 믿을 자료, 의미 없는 자료야. 알았지? 그래서 실내도를 낮춰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실내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만 짧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99% 95%보다 99%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더 긴데, 알았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2.58은 신뢰도가 결정되면 결정돼 버려. 상수야, 상수. 알았지? 시그마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상수야,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럼 이 길이를 작게 만들어주려면 뭘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 n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 알았지? n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짧아지려면 n이 커지면 되겠네. 즉 뭐야? 표본을 많이 뽑아주면 된다고. 많이 뽑아주면 많이 뽑아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질 거야. 신뢰도를 키우더라도 실내 구간을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지? 표본을 많이 뽑아주면 돼. 하지만 너무 많이 뽑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알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오케이? 그래서 그 시간과 돈의 문제랑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에 최적화를 찾아주는 게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통계 배우는 과정이야. 알지? 대학교에서 통계 배우는 과정인 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이것만 갖다 쓰면 돼. 뭐만 알면 돼? 아, 표본 되게 많이 뽑아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구나. 그치?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치? 실내도가 커지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하지만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야. 그치? 그 관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열심히 설명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이 형식만 알면 문제는 풀린다고. 그치? 자, 뒷페이지 필수 7번부터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해하고 있으면 제일 좋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이 파트는 저 형식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문제 이 파트에서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자, 7번 읽어보면 아우 문제 길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은 전기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가 50시간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의 평균 M에 대해서 95%, 99% 실내 구간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항상 이 파트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모집단의 평균인지 표본의 평균인지 잘 찾아봐야 돼. 알겠지? 자, 보면은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치? 뭘 따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몇 개를 추출했어?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어. 그랬을 때 그 추출한 거의 평균을 알려줬네. 그러니까 뭐 알려준 거야? X바가 뭔지 알려준 거야. 표본의 평균을 알려준 거야. 그치? 표본의 평균이 뭐라고? 100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5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50이라고 알려줬어. 크기는 몇 자리래? 100자리래. 오케이, 100자리래. 자, 그 상태에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 저 형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자, 95% 뭐였어? x파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여기다가 그냥 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예, 대입하면 돼. 자, 그래서 x바가 1000이니까 1000 마이너스 1.96의 루트 n이니까 10분의 시그마니까 50부터 1000 플러스 1.96의 10분의 50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돼. 알았지? 계산기 써. 알았지? 지금은 계산기 써. 오케이? 계산기 써서 계산하시고. 어디 보자. 그래서 살짝 컨닝하면은 990.2부터 m이 1009.8 하고 나와 있어. 자, 무슨 얘기야?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얘부터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됩니다. 이 녀석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1.96, 2.58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맨 뒤에 단 해놓고 써 있어. 그래서 단 해놓고 써 있을 때 P의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95%일 확률일 때 1.96 갖다 쓰라는 거야. 여기 앞에. 그래서 그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99%로 추정할 겁니다. 99% 추정은 뭐야? 여기 있는 숫자만 2.58밀로 바뀌기만 하면 돼. 형식은 똑같아. 그래서 1000 마이너스 2.58에 루트 n이니까 10분의 시그마니까 50부터 m이 1000 플러스 2.58에 10분의 50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8번 보자. 8번. 8번에서는 어떤 제품의 무게는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 여기서 알려준 표준편차는 10이야. 시그마가 10이라고 지금 알려준 상태에서 몇 개를 추출했어? n개를 추출했어. 크기 n은 안 알려줬네. n개를 추출해서 자, 제품 무게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해서 m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하고 나왔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일 거라고. 그치? 자, 몇 퍼센트로 추정했지? 95%로 추정했어. 자,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찾아보자. 실내 구간의 길이 뭐라고? 2 곱하기 95% 읽어보니까 1.96 갖다 쓰면 된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는 10이네. 계산한 게 몇이라고? 1.4 된다고. 맞아. 그래서 루트 n 곱해주고 1.4 나눠주는 거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1.4분의 10 계산하는 게 루트 n일 거라고. 됐어? 계산기 써. 오케이? 계산기 써. 나중에 제곱도 해야 되잖아. 계산기 써서 해. 그냥. 1.4보다 작거나 같대.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작거나 같다. 됐어? 그래서 계산기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n은 자연수 나올 테니까 계산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보자. 필수 9번.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했을 때 자, 모평균 m과 표본평균 m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면 어디 보자. 9번 보니까 표준편차 0.4라고 알려줬고 95%로 추정했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m과 x바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95%로 추정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몇부터 몇 사이야? x바 마이너스 1.96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0.95에 해당하는 확률을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래서 1.96 말고 2 갖다 쓰라는 거야. 이 녀석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n-x바 만들기 위해서 x바 양변에 세변에다가 빼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0.4부터 n-x바가 2 곱하기 루트 n분의 0.4 하고 나오고 자, 절대값 취해줘버리면 절대값 n-x바가 2 곱하기 루트 n분의 0.4 나올 거고 그 녀석이 몇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0.01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그래서 이 값이 0.0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루트 n이 뭐가 돼? 0.01분의 2 곱하기 0.4. 계산기 쓰고, 그치?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정 한번 해봤어. 모비율 추정도 똑같은 얘기인데 모비율 추정은 조금 이따 얘기하게. 아이, 해버릴까? 똑같은 얘기라서. 자, 모비율 추정도 아예 얘기하고 문제 풀게. 자, 모비율 추정 한번 해보면은 어디 보자.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비율을 p 햇이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비율 p를 이제 추정을 해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모평균 추정하는 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알겠지? 완전 똑같아. p 햇의 분포를 생각해보면 정규 분포에 평균은 p를 따라줄 거고 표준 편차가 뭐가 돼? 루트의 n분의 pq의 제곱 모양 나왔었지? 맞아. 자, 그래서 우리 모집단의 평균 찾아주는 거, 추정해주는 거 어떻게 했었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해놓고 자, x바는 이제 표본의 평균 써주는 거고 1.96에다가 뭐 곱해줬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 곱해준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얘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P는 범위가 뭐가 될 거냐면은 표본 비율에서 뭘 빼줄 거냐? 95%로 추정했으면 1.96 곱한 다음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뒤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돼. 루트 n분의 pq하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p 봐요. p 햇이지. p 햇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pq 곱해가지고 나타내주면 되겠다고. 알지? 그래서 p 햇의 비율 곱해서 실내 구간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99%는 2.58 곱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생겨먹은 거는 똑같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에다가만 별표 하나만 딱 쳐놓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10번 모비율 한번 추정해 볼 거야. 10번 모비율 추정해보면 급식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서울 지역에 300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러니까 300명 추출했으니까 크기가 300짜리 표본을 지금 뽑은 거야. 그래서 300짜리 표본을 뽑았어. 자, 그랬을 때 225명이 만족했대. 자, 그러니까 만족한 비율을 찾을 거야. 만족한 비율은 300분의 225가 될 텐데 얘는 P야, P 햇이야. 표본의 비율이기 때문에 P 햇이야. 이제 P 햇이야. 자, 그래서 3으로만 약분해 주니까 100분의 몇이야? 3, 7에 21, 3, 5, 15 해서 0.75 하고 나오겠네. P 햇이. 맞아.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전체 만족하는 비율 P를 95%로 추정하래. 자, 그래서 95% 추정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P 햇 마이너스 1.96의 루트의 n분의 PQ부터 P가 P 햇 플러스 1.96의 루트의 n분의 PQ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P 햇은 0.75니까 0.75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니까 300분의 PQ니까 0.75 곱하기 0.25 부터 P가 P 햇 플러스 1.96의 루트에 300분의 0.75 곱하기 0.25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대. 맞아? 자, 그래서 살짝만 약분하면은 3으로만 약분하자 100분의 0.25 되겠지? 그래서 루트 취하면은 0.7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취하면 10분의 0.25의 제곱의 루트 취하니까 0.25. 그래서 열심히 계산기 써. 계산기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 자, 필수 11번 볼 거야. 필수 11번. 자, n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자,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n이 되고 자, 항생제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의 5분의 1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대.
에서 나온 5분의 1은 P여 P 해시여. 얘는 표분을 뽑은 다음에 비율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 해시야. 이제 P인지 P 해시인지 잘 따져줘야 돼. 표분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비율을 따져줬기 때문에 표분 비율이 되는 거야. P 해시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95%로 추정한 모 비율이 0.1216부터 0.2784 하고 나왔어. 그랬을 때 n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치? 자, 그러면은 95%로 추정했을 때 우리는 뭐 해? p hat 마이너스 1.96의 루트에 npq에 p hat q인데 p가 p hat 플러스 1.96의 루트에 n분의 p hat q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맞아.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얘면 되는 거니까 0.5는 5분의 1은 0.2라서 0.2 더하기 1.96의 루트의 n분의 ps니까 0.2 곱하기 0.8 계산한 게 0.2784야. 계산기 써. 됐어요? 그래서 n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풀어봤는데 솔직히 100% 너네가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나는 못해. 됐어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뭐라고? 요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입하면은 문제 다 풀린다고. 됐어요? 그래서 요 형식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 됐어요? 95%네 99%네 왜 그게 95% 추정이고 왜 그게 99% 추정이고 몰라도 상관없어. 됐어요? 몰라도 상관없어.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몰라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이 부분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